부산 마린시티 옛 홈플러스 부지에 초고층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지하층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 소식이 들어오면서 안전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고성군은 인구 문제가 최대 과제입니다. 특히 청년 유출로 활력을 잃은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고심이 깊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전용 예술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26일 오전 창원터널 인근 성산구 방향 내리막길에서 5톤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이곳에 설치된 긴급 제동시설로 차량을 몰아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츠츠 가무시증은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이 진드기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에서 활동이 왕성한데 요즘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경남 뉴스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던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은 자리에 초고층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옛 홈플러스 부지 역시 초고층 업무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안전대책은 뒷전으로 밀린 졸속 행정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곳에는 지하 8층, 지상 51층짜리 초고층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다음 달이면 부지 지하층 철거 작업도 시작됩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안전이 뒷전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초고층 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은 매립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한 차수시설과 집안 특성을 고려한 공법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에 공법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는데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 하단선 시공사가 이곳 시행사에 투자 등으로 참여하면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앞으로 51층 이 상업시설의 주거 전용이 예상된다는 주민들. 바로 옆에는 73층 실버타운까지 들어서지만 이에 대한 주민 소통은 물론 교통 영향평가도 졸속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전면 재검토. 지하 8층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는 실험 대상인 거거든요. 바닷가의 지하 8층은 제가 찾아봐도 전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잡니다. 부산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있다며 관련해 시행사 등 사업주에게 분쟁 협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이제 적합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분들께는 통보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서로 그 상호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주민들과 중간에 선 부산시와 해운대구. 건축허가로 발생한 분쟁에 대처하는 미지근한 방식의 집회도 갈등도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인구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고성군은 인구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청년 유출로 활력을 잃은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고심이 깊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전용 예술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환경인구 감소로 8년 전 문을 닫은 고성 삼산중학교입니다. 마땅한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다가 최근 청년 작가들을 위한 예술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고성 청년예술촌은 부산과 성남 등 도시에서 온 7명의 청년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들이 예술촌에 거주하면서 작가와의 만남, 예술체험 등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지역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이제 그 한 명을 통해서 100명, 1000명의 효과를 아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업 활동을 해서 자기 작품을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오픈하고
공개하고 또 공유하면서 청년예술촌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고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성군 인구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특히 청년들은 진학과 일자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에 고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들여 청년예술촌을 만들고 청년과 생활인구 유입에 나선 겁니다. 또 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예, 우리 청년 예술가들의 그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과 예술 아카데미의 개설로 해서 청년 예술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인근 저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고성군의 청년예술촌이 청년의 정착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됩니다. 이 진드기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일 때 활동이 왕성한데요. 요즘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최근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 이은경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쯔쯔가무시는 찐득이 매개 감염병 종류 중 대표적인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찐득이 유충의 사람이 물려서 감염되는 감염병이고요. 주로 10월에서 12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11월 현재 기준으로 이제 경남은 4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전국에 비교했을 때 전국 환자의 16%를 차지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환자 비율은 감소했지만 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고 적은 수치는 아니라서 아직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월 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쯔쯔가무시의 전염원인 털진드기가 10도에서 15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최근 또 기온도 많이 상승하고 가을철 야외 활동이라는 등산객들이 많아서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면 물린 직후에는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보이면 의심을 해야 할까요? 주요 증상이 열 나거나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바로 적기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일단 이게 모기 물린 거랑 좀 비슷해서 그 가피가 형성되는 게 특징적인데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 등 이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되기 때문에 바로 의료기관을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감염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점도 알려주시죠.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적기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먼저 제때 방문하시고 작업이나 야외 활동할 때 털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긴팔과 토시를 착용을 하시거나 장화를 신는 것이 좋으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작업복을 털어서 세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 이은경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26일) 오전 9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창원방면 내리막길에서 40대 A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5톤 화물차는 도로 갓길에 설치된 긴급 제동시설로 이동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고장나 감속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2명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9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 이동 인근 도로에서 320cc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였으며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조직으로 SNS에 가짜 프로필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투자를 권유해왔습니다. 이후 허위 정보와 가짜 수익률을 제공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등 추가 입금을 요청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서로 가명을 쓰는 등 신분을 숨겼으며 관리자급에서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기 성공 사례 등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22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범어사와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26일 범어사 보제로에서 범어사, 금정구, 금정산 시민추진본부와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 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과 탐방로 개설 지원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항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6일 부산시는 한국해양대 배송거점센터에서 음료 등 편의점 물품을 조도 방파제까지 전달하는 드론 배송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항만 드론 배송 분야에 선정된 부산시는 앞으로 해양대와 중리산 등 배송 거점 2곳에서 부산항 묘박지와 해상 레저 지역 등 17곳에 물품을 배송하는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날아온 앱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면 되며 배송비는 해상 레저 지역은 3,000원, 묘박지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할증 할인이 적용됩니다. 시는 앞으로 배송 품목을 다양화하고 세계 해운 항만을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 모델 수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의 나노 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이 26일 밀양 나노 국가상단에서 열렸습니다.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나노 소재와 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와 인체 안전성 평가 장비 등 총 62종의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밀양시는 내년 11월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국내 나노기업 제품들의 국제 검증 기간과 비용이 줄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